안녕하세요. 불같이 독서하는 불독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알렉시드 토크빌의 저서인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총 2권으로 되어 있는 두꺼운 분량의 책인데요. 저는 1권에 해당되는 책을 읽었습니다. 토크빌은 대표적인 자유 서상가로서 프랑스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떠오르고 있는 신세계인 미국을 방문하여 관찰한 바를 토대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을 보자면 헌법을 비롯한 여러 정치 제도가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제도로 외형을 꾸민다고 미국과 동등한 번영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에도 많은 나라들이 동일한 민주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번영의 결과들은 제각기 다릅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바로 국민의 지적, 도덕 수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 수준이 민주주의의 향방과 결과를 확연히 차이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이 시간 민주주의의 완성은 시민의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빌이 미국 방문에서 놀랍게 다가온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회적 계급이 없고 어떠한 불평등이 없는 수평적 평등 관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럽만을 보더라도 절대 왕조를 기반으로 한 중앙 집권적 나라 안에서 귀족과 같은 계급이 존재했는데 미국에는 이러한 특별 계급이 없었다는 거죠. 분명 미국 정부를 보아도 연방 정부라는 절대 왕조보다 더한 중앙 집권적인 행정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계급이 없다는 게 이상할 정도죠. 하지만 주의 깊게 본다면 특별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정부의 형태는 중앙 집권적이지만 실질적 권력 행사는 지방에 있는 주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앙 집권이 아닌 지방적인 자유가 크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미국의 지방적 자유가 갖는 자유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이 생각하는 자유는 자연법적인 자유가 아닌 시민적 자유입니다. 자연법적 자유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데요. 그러나 자연법적 자유는 해로운 결과들을 유발하므로 악한 자유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인이 생각하는 자유는 시민적 자유 또는 연방적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청교도적 교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자유와 같은 그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은 자유롭지만 왕이신 예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연방 정부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각 주들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연방 정부는 그저 나라의 안보 및 외교 기능만을 담당할 뿐이죠. 지방적인 자유라는 말은 권력 분립과도 연결되는데요. 연방의 구성이 각 주들로 나뉘듯 정치제도 역시 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의 분립은 물론 언론의 권력 또한 분산되어 있죠. 의원만 보더라도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언론 역시 쉬운 절차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어느 한 곳에 여론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미국인들의 시민적 자유 개념은 어느 한 곳에 권력을 집중하기보다는 분산시킴으로써 전례 없던 공화정을 탄생시킨 겁니다. 이러한 공화정은 국민들이 권력의 주체로서 정부를 통제하게 되는 거죠. 철저한 자유 개념에서 비롯된 미국은 권력 분립과 국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적인 공화정을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번성케 만드는데요. 그 원동력을 보자면 민주적인 자유가 개인에게 주어진 이기심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이윤을 추가하기 위한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이기심은 부의 확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각 주들과 연방을 하나 되게 만드는데요. 지방의 주가 있기에 개인이 얻는 이윤이 생기고 연방이 있기에
쥐들이 얻는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치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연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공화정은 개인의 이기심, 무력의 자유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기심과 무력의 타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렇듯 미국의 민주적인 토대의 자유라는 개념은 청교도 정신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장점이 아닌 단점도 있을 것인데요. 단점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가의 권력이 국민의 통제를 받는다고 무조건적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여론을 따르기에 다수의 횡포가 자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주장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정당시 되는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또한 민주주의 안에서 한번 다수의 여론이 형성되면 어느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수의 여론에는 윤리적 힘이 있기에 다수와 다른 견해는 철저히 소외받습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지적인 수준과 도덕 수준입니다. 몇 가지 설명하려 합니다. 첫 번째, 청교도 정신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 민주주의의 토대는 시민적 자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인데요. 청교도 정신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죠. 미국은 정교 분리로 종교의 영향력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미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미국 가정들과 사회를 이루는 관습에 영향을 줍니다.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강한 연대를 도모하기에 어떠한 혁명에 어긋난 계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청교도의 영향은 미국의 관습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관습은 법률보다 강합니다. 토크빌 역시 청교도, 즉 기독교 정신은 인간 본성에 유익하며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고 말했었죠. 두 번째로 배심원 제도를 들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배심원 제도는 시민들의 현실적 지혜를 높여줍니다. 본인들이 직접 나란 일에 참여함으로 기본 상식과 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미국에는 이러한 정치적 권리 개념이 낮은 계층에게까지도 퍼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의 지적, 도덕 수준을 이루는 몇 가지 요인을 살펴봤는데요.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수준에 따라 극과 극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시민들의 수준이 낮다면 다수의 횡포가 자행될 것이고 갖가지 선동의 여러 문제를 야기하겠죠. 반대로 지식과 공공 업무에 통달한 시민들의 수준은 민주주의를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유라는 토대로 전례 없던 민주공화정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번영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미국의 겉모습만을 따라해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미국의 제도를 따라 하기는 했으나 무용지물이었죠. 결국은 원인에 해당되는 근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지적 수준과 도덕 수준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비춰본다면 어떨까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국민의 수준에 달려있기에 더욱 자신을 도야시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로 선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